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혀, 입술, 말,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불이에요. 말은 칼이에요. 잘 쓰면은 유용한데 잘못 쓰면은 대이고 잘못 쓰면 배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혀는 불이다, 칼이다,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많이 쓰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하고 오늘은 의사소통 유형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영신교회가 우리 가정과 사랑방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걸 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내 말만 하다 보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다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줬냐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난 상처 줬다 그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별꼴이다. 뭐 그런 거야 상처받노? 라고 얘기해놓고는 돌아서면 자기도 그 말에 상처를 받아요. 이게 늘 돌고 돌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는 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 상처 줘야겠다고 작정하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에 실수가 있고 우리가 그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DISC 이 디스크 유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구나, 또 말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저희가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다 100% 이해하라고 요구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D 유형이니까, 내가 I니까, 내가 S니까, 내가 SC니까 당신 나 이해해 라고 강요하는 건 그건 이기적이죠. 굉장히 개인적이죠. 상대방도 나를 이해해 주는 만큼 나 또한 나의 약점을 알고 그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약점을 아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수고를 할 때에 열매가 있고 서로가 화합이 되지, 나는 이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다 맞춰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 한 공동체다, 연합이다, 화합이다, 이런 좋은 말들은 많이 쓰는데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봤지만 지혜의 랜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지혜의 랜턴을 들고 가야지 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 순간순간에 이 입술에 지혜가 생기고 생각의 지혜가 생기고 관계의 지혜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밝혀줘야 돼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면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어가지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관계의 지경도 넓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하고 내 말만 하기 시작하면은 지혜는 없어요. 미련해요. 무식해요. 무지해요. 너무너무 못났어요. 그냥 내 말만 하기 좋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언제? 라고 얘기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었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악순환의 고리인데, 이런 걸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비법, 비결, 이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보세요. 15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누굽니까? 신자예요. 성도예요. 우리 교우들이라고요. 주의 예배당, 성전, 내 아버지의 집, 이 교회에서 머무는 자가 누구고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죠.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왔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와놓고는 여기서 싸우고 있으면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왔으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감화를 받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내 과거의 옛 모습과 옛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내 말, 그러니까 말이죠. 내 믿음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이죠. 말로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행동은 바뀌지 않아. 행동하는 신앙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서로가 다치고 베이고 데이고 하는 이런 아픔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의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이 감화가 있는 거죠.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진실, 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말로도 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그의 이 혀로 이제 나오는 말이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허물을 말한다,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 언행이죠. 언행, 말, 행동. 세상은 사람들을 깨부수기 위해 가지고 공격해요. 근데 우리는요,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지혜로 말해야 돼요. 진실하게 말해야 돼요. 오늘 제가 지혜 랜턴 부분에 얘기하면서 인내하며 인내의 경주를 완주한다는 것이 무조건 참고 인내함을 견디면서 가슴에 참을 인자 막 써가면서 견디는 것, 그게 인내의 경주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게 인내의 경주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맞는 건 맞다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 아래서 하는데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세요. 저는요, 여러분을 볼 때 귀합니다. 제가 없는 찬양의 은사, 기계를 만지는 은사, 반주하시고, 인사하시고, 관계하시고, 또 꽃꽂이 하시고, 음식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꼼꼼하게 교회를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그 모든 은사를 보면요,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 저는 없거든요. 저는 없기 때문에 그 잘하는 걸 보면 전 박수 칩니다. 잘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거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하면요, 인정하는 중에 고래도 춤을 춘다고, 사람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더 하고 싶고 쓰임받고 싶고 기쁨으로 그 사이에 뛰어들 수 있어요. 근데 해놓은 걸 보면서 뭘 이런 식으로 했노? 이거밖에 못하나? 내가 이것보단 잘하겠다. 발 가지고 했나? 괜히 자기가 하면은 그것보다 못할 거면서 괜히 그냥 이게 깔아뭉개는 말 있지 않습니까? 깔아뭉개는 말, 그냥 험담하는 말, 그거 옳지 않아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지혜롭게 전달하는 거죠. 제가 오늘 1부 때 오늘 유빈이가 처음으로 이제 자막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막에 뛰어들었는데 유빈이가 오늘 자막을 넘겼어요. 1부 때. 제가 이 앞에 쭉 보면서 자막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상빈이의 실력은 아니다. 상빈이의 실력은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유빈이가 이제 1부의 자막을 좀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빈이가 데뷔를 했구나 하면서 데뷔한 것 치고는 괜찮네 이러면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중에 방금 전에 유기영 집사님 계시기에 오늘 1부 때 자막을 누가 했나요?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근데 그 옆에 유빈이가 있는지 모르고 유빈이가 보고 있더라고요. 어이구. 그래. 제가 느꼈다고. 유빈이가 하는 것 같았다고 했는데 처음 이렇게 하고 나면 더 잘해주는 거죠. 잘했어요. 유빈이 잘했어. 잘했어요. 이렇게 서로가 인정해줘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직접 하든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여기서 넘기면서 하면 되지. 못할 거면은 해주는 걸 감사해야죠.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자기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해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서로가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조금 주목 못 받는다고? 나도 욕을 하긴 했는데 요구한 것보다 저 사람이 이만큼 한 게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단 여기에 더 집중하네요. 여기 막 칭찬을 해.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서운한 거지. 나는 안 알아주고 뭐 저렇노? 나도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재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늘 늦게 가고 늘 마지막까지 계산기 두들기고 장부 맞추고 통장 찍어오고 전부 다 그 일 하는데 아무도 몰라. 그냥 헌금만 하면은 교회 재정가 막 돌아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드러나지 않은 데서 저 뒷방에서
혼자서 이 몇몇이 앉아가지고 돈 계수하고 있고 장부 쓰고 있고 그 다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이 교회가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곳에는 내가 쓰임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기 때문에 그 역사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분들을 서로가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진실한 말로 얘기해주면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제목을 연합의 지혜 소통, 의사소통이라고 했는데 연합의 지혜예요.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의사소통 때문에 관계가 결합되기도 합니다. 요때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아껴야 될 때, 그리고 말을 나중에 좀 더 지혜롭게 조화롭게 다듬은 후에 해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면서 말을 해야지 그때 관계가 깨지지 않고 관계가 더 확장이 되고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곤욕을 당했는지. 저도 있어요. 저 많아요. 저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아끼죠. 말을 많이 아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에 전임 교육자 2명을 통해 가지고 완충작용이 됐어요. 완충작용이.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받고 이 완충작용이 됐는데 지금 그분들이 없이 전사님 한 분 두고 이렇게 교육부서만 맡기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통합니까? 보통 장로님을 통하거나 또는 위원장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또 교회 행정지원팀을 통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다르고 다르다고 괜히 마음 상해요.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 뭐 어떤 큰 대가를 받고 일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서로 존중해줘야지 저거 맡았으면서 저걸 못하나 저걸 못하나 이런 식으로 비난의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던 사람도 하기 싫어져요. 진짜 하기 싫어집니다. 내가 못하러 이거 하는데 내가 왜 이 소리 들어야 되는데 나도 안 하고 그냥 나도 편하게 예배드리고 말란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맨날 음향 맞추고 자막 맞추고 막 저러고 있는데 제가 막 말하고 이러면은 누가 저기 앉아있고 싶겠어요. 저도 밑에 내려와서 그냥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있고 싶습니다. 위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공기도 탁하고.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반주하는데 반주 좀 왜 그렇게 밖에 못 쳐요? 제가 막 이렇게 권혜리 집사님한테 그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막 예를 들어 했다면 권혜리 집사님이 손가락을 분지르든지 나도 안 칠 겁니다. 하면서 그냥 저도 그냥 얌전히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은혜 받으랍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누가 반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 격려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이 부분을 좀 해석해 드리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빠뜨린 게 있어요. S유형의 이 부분을 제가 약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PPT를 제가 빠뜨려가지고 이 부분을 보강을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강이에요. 요거는 했죠. 요건 했는데 우리 안정형 S 유형들을 보시면 형용사로는 심사숙고하는 조심성 있는 안정적인 체계적인 이런 형용사로 표현할 수가 있는 성향이다 하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묘사 단어 일괄된 경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도전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좋은 사람.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은 사람이 이 보통 S 안정형의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복지부동의 경향이 있어요. 약간 고집스러운 것도 있어요. 조금 욕심 좀 내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만족하면서 안정적인 걸 더 추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복지부동의 경향들이 있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균형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보면은 참 미련 곰탱이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향들이 있고요. 파악 방법은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조심성 있게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박스를 보시면 타인에게 관심 갖는 원칙 중심적인 꾸준한 잘 받아들이는 허용적인 호기심 많은 다정한 조심성 있는 감성적인 조용한 상냥한 자연적인 지원적인 성실한 우유부단한 시작이 더딘 완고한 뭐 이런 표현들로 안정형의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약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두루두루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제가 저번에 DISC 앉았을 때 IS가 우리 교회에 거의 그 80% 이상이라는 걸, 90%죠. 거의 90% 가까이 된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영신교회의 은혜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예, 영신교회가 이래서 여기까지 왔고, 참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싸움판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래도 잘 왔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IS의 유형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공격적이거나 좀 이렇게 도발적인 표현들로 마찰이 적었던 거죠. 만약에 이 DC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면은 좀 더 많은 이 갈등의 구조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DC의 사람들은 공의, 정의, 법치 뭐 이런 게 깨지는 걸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적으로 다 처단해야 돼요. 다 처단하고 다 정리해야 되는데 IS는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또 내가 상처받는 것도 싫고 또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도 싫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입을 다문 거죠. 입을 다문 건데, 근데 요거는 제가 오늘 지혜 랜턴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무조건 참을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건 옳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IS가 많다 보니까 좀 더디면서 시간들이 많이 흘러갔고, 그러던 중에 하나하나 그래도 해결되면서 교회가 안정을 찾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옆에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 충성스럽습니다. 쉽게 동의합니다. 작업 수행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협조적입니다. 꾸준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DISC 가장 높은 부분에서만 앉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제일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성향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35 이상으로 나왔던 그 치수에서는요, 그 모든 부분에서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D가 높다고 하더라도 I나 S나 C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보완이 되고요. 또 C가 높더라도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I가 S가 높더라도 이 부분에서 서로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 모두에게 D, I, S, C의 성향이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다만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좀 더 높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이 성향이 주도적이다, 이걸 보는 거지, 주도적인 성향이다 라고 보는 거지 다른 부분은 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게는 어떤 35 이상이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3개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2개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1개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4개가 다 나오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총 150점이 나오기 때문에 다 35 나오면은 그게 150점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전 한 명도 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균형이 잘 갖춰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을 것 같고요. 한쪽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간 부분과 그 다음 높은 부분, 또 그 다음 높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보완하면서 한 사람의 성향을 만든다는 걸, 유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것만 봐도 약 40개 정도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지난주에 다 봤는데,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약점, 오른쪽을 보시면 약점인데, 급격한 변화를 꺼려하고요, 지나치게 관대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갈등을 회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일을 끝마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관계가 좋고 좀 느리다 보니까, 관계 중심이고 느리다 보니까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고 또 내일 하지 뭐 이러면서 또 내일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갔던 사람들은 S 유형과 얘기하다가 속이 뒤집어집니다. 도대체 한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한 길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고. 말도 안 나오네. 하여튼 뭐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뻔한데 도대체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장모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장모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러면 예 목사님 알아서 이러면은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호응인지 지지인지 응원인지 한 번씩 깔릴 때가 있는데, 진짜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럴 때가 있죠. 아무튼 이 S 유형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곁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좀 급할 때 물으면은 속 타요, 속 타요, 속 타요. 그러니까 생각이 뭔데, 당신 생각이 뭔데 물었을 때 속이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중간에 좀 보시면 상대의 급한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요거 또 약점이에요. 상대의 급한 사정. 그러니까 상대방은 급해서 지금 막 묻는데 이 사람은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혼자서 안정적이니까 그 내일 하면 되지. 뭐 급하나? 괜찮다, 괜찮다. 지구 안 망한다. 우짜기고 이러면서 우리 장로님 잘하는 말씀이 우짜겠습니까? 우짜겠습니까? 굉장히 잘 쓰시는데 우짜겠습니까? 이래가 어떡합니까? 우짜겠습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곁에 있는 사람은 제가 그때 물은 적 있어요. 우짜겠습니까?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다 어찌 됩니다. 이런 유형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데 제가 나중에는 장로님이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냥 그러고 그래도 또 말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죠. 상대방은 급한데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은 또 너무 많은 것을 부탁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혼자 아주 안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시키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상대방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잘한다 하는 면을 볼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한 예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다르겠지만 인간적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두루두루 관계가 좋으니까 그 관계들을 잘 활용하는데 사람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또 너무 끈질기고 곤란한 질문을 잘한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만 또 깊이 고민을 하게 되면은 그 끈질기게 자꾸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여기 좀 깊이 들어가는 그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 젖어 있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요구에 결정을 못하고 지지부진한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하면 좀 이따가 가지고 기다려봐라 이러면서 자꾸 지지부진 좀 요즘 얘기로 하면은 그 결정장애 뭐 먹을 건데 짬뽕 짜장 빨리 그 정해라 짬뽕 짜장 이러고 있는 경우 아무거나 네 먹는 거로 먹을게 이러는 거 나중에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 이런 부분들이 안정형의 약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지난주에 빠뜨렸어가지고 한번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을 좀 볼 건데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질문지 한번 꺼내보세요. 질문지 꺼내보시면 오늘은 4321 점수 매기는 게 아니에요. 4321 점수 아닙니다. 혹시 4321 한 분 안 계시죠? 이 지금 음역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1이냐 0이냐 1이냐 0이냐 이 두 가지만 표현하는 거예요. 딱 읽었을 때 여기에 내가 그렇다 싶으면 1, 아니다 싶으면 0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혹시 안 하신 분, 안 하셨거나 잘못하신 분, 안 하셨어요? 예,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씩 한번 해보시고요. 잘못했어? 종이를 못 받았어요? 우리 종이 한 장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좀 들어가 볼 건데, 자, 볼게요. 빨간색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 그 다음 색깔이 2번, 노란색이 3번, 초록색이 4번, 그 다음에 하늘색이 5번이에요. 자, 첫 번째 색깔, 두 번째 색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색깔인데, 자, 묻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거는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자리 이동 안 할 겁니다. 이거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자리 이동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유형을 사실 거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신묘막측한 인간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다만 이렇게 심리적으로 우리들의 상태가 이렇다 하는 면에서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의 유형을 어떤 의사소통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눌 사람의 유형을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제가 쓱 보고 지나갈게요. 자, 1번 색깔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점수. 네, 내리시고요. 2번 점수가 가장 높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점수. 없네요. 3번 점수가 가장 높았다. 네, 3번.
네, 두 분 계시네요. 세 분, 네 분 계시네요. 4번 점수가 가장 높았다 하는 분? 4번. 네. 네. 5번이 높았다는 분 계세요? 5번? 5번? 이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5번째 색깔이 가장 높았다, 다시. 진짜요. 이거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 잘못했다고 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뭐 잘못하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자, 그러면 이 사티어라는,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적 유형에서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 경향과 상황에 따라서 말의 표현이 다르더라, 이렇게 표현을 잘 쓰더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경과 관계성이 다르더라 하는 걸 전달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내면에 아주 가장 큰 뿌리가 있어요. 자기 내면이 자기 존중감이죠.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 그리고 낮은 사람,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개념이에요. 나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한 사람, 둔한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런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이 심리 유형을, 의사소통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실 제가 왜 5번 유형이 나온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5번 유형은 가장 좋은 유형이거든요. 가장 좋은 유형이고 가장 균형 감각이 있는 아주 순기능적인 유형이에요. 순기능적인 유형인데, 지금 잠시 봤을 때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잘못하셨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과 0으로만 표시해야 되고, 1과 0으로만 표시해야 되고, 이 음역이 있는데 음역이 있는 거에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음역이 있는 자리에만 표시하는 거고, 다른 자리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 네?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역이 있는 데에 1이냐 0이냐 이렇게 1, 0, 1, 0, 1, 0 이런 식으로 해서 1과 0만 표시하지, 2, 3, 4 다른 거 안 쓰고 그 옆에 흰색 칸에는 친한 숫자를 적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제가 해석에 대해서, 이 해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1번 유형은요, 회유형이에요. 이 회유형이 유형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고 뭐만 눈에 들어오냐면 타인을 배려하고 상황만 눈에 들어와요. 자기는 안 보이고 주변 사람과 상황을 많이 부각해서 보는 사람들이 S유형의 사람들입니다. 회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내 감정이에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어떨 때는 잘 이렇게 억눌러요. 그러니까 왜? 누구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억누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도 상대방을 화내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마땅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도 기분 나쁘고 아무튼 여러 면에서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화를 내니까, 저 사람이 더 열받아 있고 화를 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자기를 자꾸 희생시켜요.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무시하고, 좋게 얘기하면 상대를 많이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를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또 반대급부로 자기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마음까지 들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향인데요. 누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자기한테 쏟아부으면은 괜찮아, 미안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그 사람을 누그러뜨리는 말만 해요. 왜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잘했고 뭐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이 화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요것만 신경을 쓰고 자기가 그걸 다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회유형의 사람들인데 뭐 자꾸 뭔 말을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떡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누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꼭 집어서 얘기하면은 디스크 유형에서는 S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회유형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항상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나는 이 사람을 섬겨야 된다. 나는 이 사람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에 어떤 그 자기 희생적인 마음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화를 자꾸 억누르는 그런 모양이 있고, 이게 나중에 점점 이 정형화되어 가고 그 상황에 자리 잡아버리면 자기를 무능력하게 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나는 여기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나는 여기서 말해봤자 내 말을 먹히지 않는 어차피 의미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의사소통의 유형, 다음 그 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의사소통의 유형 중에 이 회유형인데, 이 회유형은 결국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건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은 존중하지만 자신의 가치, 진정한 감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해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상대방만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면 괜찮아. 이런 모습에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문제가 안 좋아지면은 나만 없어지면 다 해결될 거야. 내가 있어서 이게 화근이야. 나만 없어지고 나만 참고 나만 사라지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자기를 억누른다고요.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과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말 한마디 못해요. 왜? 자녀가 더 날뛰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더 날뛰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내가 한번 참고 말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참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은 이걸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내 밥이다. 저 사람은 내가 그냥 시키는데 내가 소리 지르면 무조건 자기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는 그 상대방이 회유형의 사람은 감정이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있는데, 자기도 화가 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다 나중에는 그래, 어차피 맨날 나한테만 화를 쏟아내고 내가 문제네, 나만 사라지면 다 해결되겠네 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든지 자신에게 어떤 좀 파괴적인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멸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몸에 병이 많이 오는데, 병이 올 때 어떤 병이 오냐면 소화기관의 고통, 그리고 위장장애, 당뇨, 편두통, 변비. 왜냐하면 자기 마음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도 표현하고 싶은데 이 표현이 안 되니까 이걸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의사소통의 역기능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단어, 이 표현한 단어의 어떤 예를 보면요, 동의를 잘해요. 상대방 이거 어때? 그러면 그냥 동의. 뭐 자신의 왜 좋아? 그냥 좋아. 네가 좋으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이 무조건 맞춰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상대방에게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 배우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할 뿐이다 하는 면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너무너무 낮게 보는, 그리고 열등하게 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물론 이 자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좋냐면요, 배려심이 많아요. 배려심이 많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인가를 아주 민감하게 파악하는 민감성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싹 보면은 지금 이 분위기 지금 어떻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이다 하는 걸 딱 파악하고 알아서 기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너무 약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이 회유형의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말 자체가 회유형.
그 다음에 이 비난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색깔이 비난형이에요. 비난형은 지금 아무도 없었는데, 이 비난형은요, 타인은 없어요. 타인은 없고, 나와 상황만 있습니다. 나와 상황만 있어요. 상대방이 그걸 잘못했어요? 그럼 그 상대방이 왜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넌 그게 문제야. 넌 그것 때문에 문제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잘하는 거. 네 하는 게 그렇지 뭐. 네 하는 게 뭐 항상 그렇지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아세요? 언어적인 요소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게 언어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게 웃어요. 이거 뭐예요? 비언어적인 거예요. 비언어적인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비언어적인 건데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언어적인 모습과 언어적인 모습을 이렇게 막 짬뽕 시켜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웃으면서 네 하는 게 그렇지. 뭐 네 똑바로 하는 게 뭐가 있노? 뭐 이렇게 오고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말은 뭐예요? 말은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 언어적인 요소로 비난하기도 하고 비언어적인 요소로 비난하기도 하고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막 짬뽕시켜가지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 비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현대의 사람들 가운데 상대를 비난하기를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은 안 보이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는 거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상대방의 잘못만 막 들쳐가지고 부각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비난형은 이런 말을 잘해요. 그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들으라 했지. 내 말 안 듣고 뭐 했노? 이런 얘기. 특히 남성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죠. 비난형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반성합니다. 뭐 네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 뭐 이런 게 다 비난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비난형의 사람들인데 이 비난형은요, 지금 회유형의 사람들과 완전 정반대죠. 회유형의 사람들이 비난형의 사람 앞에 가면 완전 쥐약이에요.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회유형의 사람들은 비난형의 사람들 앞에 서면요, 그 사람 눈치 봐요. 그 사람이 성격을 막 드러낼까봐 그 사람을 비위 맞춰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진짜 공감해서 비난형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 소통 유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 비난형의 사람들은요, 남의 탓으로 잘 돌립니다. 다 남의 탓이에요. 남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심판적이고 말투가 명령적이고 지시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힘이 있는 강한 사람으로 인식해 주기를 바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야. 내가 힘이 있다고. 내 말에 권위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자신의 말이 말한 대로 그대로 들어먹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난형의 사람들 가운데 많이 보여지는데 거친 비난, 이런 비난은요, 다시 보면은 이 사람들의 열등감이에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 비난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줘 하는 호소의 요청이에요. 회유형의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는요, 본인도 인정받고 싶어요. 본인도 인정받고 싶은 걸 상대방을 맞춰주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반대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분들은 세워줘야 돼요. 당신이 해보라고. 당신이 나서서 한번 해보고, 당신이 한번 주도해보라고 하면 세워주면서 격려해주면은 이 회유형의 사람들은요, 다시 균형을 잡아가요. 회유형이 좋은 거 아닙니다. 비난형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비난형의 사람들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회유형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 비난형의 사람들은 주로 디스크 유형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D 유형이나 I 유형. 그러니까 빠른 사람들이 D 유형이나 I 유형이 이렇게 비난형으로 많이 나타나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말 딱딱 끊으면서 내 말 들으라고, 내 말이 맞다고, 안 듣고 뭐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강하게 막 쪼아 붙일 때, 밀어 붙일 때
이럴 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은 존중하지만 나 자신의 상황은 존중하지만 상대방은 무시하는 이런 경향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의사소통 유형의 이 도표를 좀 보시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충받고 싶은 건데 내가 잘못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더 소리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긴 상황이 보여. 상황이 보이는데 내 문제는 아니고 상황은 이러니까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덮어 씌워버리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하고 덮어 씌워버리는 이런 형태로 말과 표현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실 그 내면을 보면요, 외롭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늘 잘해야 되거든. 늘 인정받아야 되거든. 늘 어떤 면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고 완벽해야 되거든요. 이런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늘 비난하고 소리만 질러대니까 주변에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늘 외로움이 있어요.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실패자가 될까, 패배자가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난형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심리적 영향으로는 과대망상, 그리고 일탈행동, 좀 폭력적이거나 과대망상, 내가 하면 다 잘 된다 하는 그런 과대망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신체적 영향이 근육 긴장, 그리고 등의 통증, 혈액순환의 문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변비, 천식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비난형의 사람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상대방 탓하기를 좋아하고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은 인정 안 해요. 뭐가 문제인데? 다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는데 이분들한테도 장점이 있죠. 좋은 자원이 있어요. 주장이 강한 건 좋은 거예요. 그 부분은 좋은 거예요. 자기의 명확한 주장. 근데 이게 좀 균형 감각을 갖춘 질서 있는 주장이라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주장이라면 이 주장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할 건데, 이게 자신의 아집과 고집 가운데 나온 편협적인 비난과 표현이 많다 보니까 결국 혼자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초이성형이에요. 세 번째 색깔이 초이성형인데, 이성형의 사람들, 초이성형인데 요거는 좀 다시 얘기하면 디스크로 얘기하면 C 유형의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신중하지 않습니까? 신중하다 보니까 상황을 너무 많이 따져요. 이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이걸 너무 많이 따지면서 지식과 정보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성형, 초이성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이거 어떠냐 물으면은 아주 객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 다 끌어와서 판단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별론데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늘 꼬투리 잡고 늘어지기도 좋아하죠. 자기가 인정하기 싫을 때. 자기에게 확실해야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극히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이성적이고 조용하고 냉정해요. 차분한 자세를 보이면서 어떤 감정도 잘 내비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경직되어 있고요. 원칙적인 것들을 너무 고수하면서 주장합니다.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요. 자존심과 지나친 책임감을 많이 드러내가지고 남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거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잘했다고 그냥 보고 인정해주면 되는데, 바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살펴보고 뒤집어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다 본 다음에 진짜 잘했네 해야지만 인정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칭찬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속으로는 좋으면서 잘했다는 걸 인정해주고 싶은데 그 나이에 그것도 못하면 바보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남들 다 하는 거 했는데 그게 뭐 잘한 건데 이런 식으로 비난한다든지, 그냥 칭찬해주면 될 거를 칭찬 안 해주고, 진짜 이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고 어느 정도의 레벨이고 어느 정도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된 건지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야 그거 진짜 잘한 거 맞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흔히 소위 얘기해서 엄마가 내한테 칭찬 똑바로 해준 적 있냐고, 아빠가 내한테 칭찬 한번 똑바로 해준 적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초이성적으로 이 아이를 너무 객관적이고 높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던 거죠.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질타도 하고 비난도 하고 채찍을 들어야지 더 도전감을 받아가지고 뭘 하겠지 하는 마음 가운데 아이를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이성적인 부분인데 칭찬 잘하지 않는 사람들. 어때요? 주변 가운데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을 보시면 아, 이 사람들은 초이성적이구나. 아주 앞으로 옆으로 뒤로 다 뒤집어서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나는 별론데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그게 어때서 그런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좀 잘 보시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외로움과 고립감을 잘 느껴요. 당연하죠. 비난을 안 하더라도 비난하는 사람은 그냥 밉지만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더 밉잖아요. 그잖아요. 입 다물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또 뭔데? 왜 저렇게 저런 눈빛으로 날카롭게 보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하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똑같은 패거리다 이러면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외롭고 고립감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상황만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 여러 가지를 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기와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단지 상황만을 존중합니다.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왜? 이성적이니까. 좋은 건 인정하지 않고 말하기 싫고 꼭 문제 있는 것만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근데 이 문제만 보이는 사람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드러나야지 문제는 고쳐지니까 문제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봤으면 그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하면 돼요. 근데 말만 하고 안 하면은 뭐가 없어요? 이 행동이 없는 거예요. 말만 하고 안 하는 거는 문제가 더 커요. 말했으면 문제가 보였으면 뛰어들어가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측면이 있고요. 감정 표출을 아주 극도로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현명하고 품위 있는 것처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뭐 품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죠? 모든 걸 다 득도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내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강박적이에요. 그래서 강제적, 반사회적,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이런 긴장감이 있고 또 신체적 영향으로는 건조성 질병, 점액, 암, 심장마비 이런 모습으로도 몸에 역기능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초이성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초이성형의 또 다른 내용을 좀 잠시 보게 되면은 정확한 논리적 설명 이런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 지식이거든요. 지적인 부분에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을 이 자원을 좋은 자원인데 지식을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성적으로 사람을 찍어내려고 문제를 발견하는 데만 쓰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문제가 되죠. 소위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뭐 칼럼에도 많이 나오고 사설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 진보와 보수를 다 가리지 않고 다 여기저기 다 끼는 진중권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진중권이라는 사람. 그분은 어떤 성향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 표현 보세요. 그분의 말 표현은요, 전형적인 비난형과 초이성형입니다. 전형적인 비난형과 초이성형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섰을 때 과연 이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할까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굉장히 비난을 잘하고 초이성적인데 자기 말만 옳죠. 자기 생각만 옳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예를 든다면 그런 진중권 같은 사람을 뽑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요. 좋은 지식이 많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에요. 너무 지식이 많아서 그 사람 망쳐요.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상대방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격으로 보지 못하고 뭘로만 봐요? 그냥 정보 덩어리 정보로만 보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 김효주 목사는 어떠고 막 이게 딱 따져가면서 보면은 저는 못 삽니다. 저는 죽어버릴 것 같아요. 숨이 꽉꽉 막힐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만 다 따지면서 본다면 여러분도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가족이, 자녀가 가족들을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봐요. 숨 쉬겠습니까? 숨 쉬겠어요? 사랑방 안에서, 우리 전도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본다면 서로에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빠지겠어요. 초이성형의 사람들, 이런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활용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산만형인데요. 예, 4번은 산만형이에요. 네. 뭐 단어가 좀 그렇다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뭐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 이런 유형들이 다 있다는 거니까. 이 산만형인데 이분들은요, 회피를 잘하죠. 철회, 회피, 예, 피하고 잠수 타고 이런 걸 잘합니다. 뭐? 내가 언제? 뭐라고? 그냥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냥 냅둬. 몰라. 그냥 신경 꺼. 이런 말 잘하는 경우. 자기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나도 싫고, 니도 싫고, 이 상황도 싫고, 그냥 다 싫다. 나 좀 내버려둬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돼. 그러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둬라 하는 경우, 이게 산만형인데, 산만형의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대화해보면 압니다. 나는 굉장하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산만형의 사람들은요, 그 눈을 못 마주칩니다. 눈이 자꾸 딴 데로 왔다 갔다 합니다. 눈이 자꾸 딴 데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산만형의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산만형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눈은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아래로 뭐 주보로 갔다 온 주보를 그 한 시간 동안 식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산만형. 이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나도 싫고 저 목사도 싫고 이 상황도 싫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앉아있기는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데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산만형이에요. 예, 내가 이 세상, 사회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있어가지고 그 틀 속에 지금 끼어서 들어가 있긴 있는데 아이들 중에도 암만 말해도 대답은 잘하는데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아이들, 아무리 얘기해도 등짝을 때려도 바뀌지 않는 남편과 배우자,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내가 뭐라 했노? 그 다음날 뭐라고 했노? 하면 글쎄 뭐라고 했지? 이러면서 또 머리 끌쩍끌쩍거리고 있는 경우, 이게 다 산만형이에요. 집중해서 듣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그냥 냅둬라. 몰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많이 하고 딴청을 부려요. 딴청을 부려요. 이게 뭐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딴청 부리는 경우. 그리고 말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는데 그게 이러면서 조금 얘기하다가 화제를 또 바꿔가지고 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한참 또 딴 얘기하다가 나는 A를 얘기하는데 저 B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B가 아니고 아니 A라니까. 아 맞다 그래 봤지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또 얘기하다가 나중에 C로 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 내가 A를 얘기했잖아. 그럼 C를 얘기하다가 맞지? A를 다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저 Z로 가 있어요. 이 미궁 속으로 빠져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말하기 싫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얘기를 해보시는 중에 이런 경향들을 많이 봤을 건데, 요런 산만형의 경향은 뭐 예를 든 거예요. DISC 중에서 어느 경향이 많냐면요, 그 I 경향이 많아요. I가 이 얘기하다가 딴 데로 빠져가지고 딴 얘기하다가 또 그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하자 이러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산만형입니다. 그러니까 초이성형과는 또 정반대죠. 초이성형과 정반대고 생각이 자주 바뀌고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빨라요. 몸이 빨라요. 빠르고 생각이 빨라요. 관계없는 말이나 뜻이 통하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고 계속 움직이고
또 주제에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토론과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싶어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일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또 이게 분산시키는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집중해야 될 때 분산시키고 분산시켜야 될 때 분산시켜야 되는데 집중해야 될 때 분산시키는 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대방을 모두 무시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나도 싫고 상대방도 싫고 상황도 싫고 이게 다 무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표를 좀 보시면 정리를 해놨는데 스트레스 상황을 유머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좀 심각한 상황인데도 자꾸 농담하고 넘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그 상황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잠수 타려고 합니다. 버릇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혼란을 느낄 때도 있고 끊임없이 뭔가 움직이고는 있는데 결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나 주제를 자주 바꾸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혼돈됨과 부적절함 이런 심리적인 경향과 영향 때문에 나타나고 신체적인 영향으로는 신체계통의 장애, 신경계통의 장애, 위장장애, 메스꺼움, 당뇨병, 편두통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좀 보게 되면요. 관계없는 단어 사용을 좀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 맞지 않는 단어, 관계되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쓴다는 거고 이야기 요점이 없고 그냥 놔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끌고 갈 때가 있죠. 이분들에게도 좋은 자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많아요.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이분들은 또 즐거워요. 즐거워서 말을 많이 하고 또 산만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두루두루 그냥 여기 잠시 이러면서 늘 즐겁게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더 보편적으로 이렇게 관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끈기는 없지만 순간 요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가 해줄게 하면서 잠시 해줘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오래 꾸준히 해야 되는 걸 맡기면 굉장히 괴로워하죠. 못 견뎌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둬두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그런 가지고 고민해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툭 던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맞네 이렇게 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산만형의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산만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얻을 때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이 5번 일치형인데요. 제가 이 5번이 많이 나왔다 하기에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좋은 유형입니다. 근데 아주 좋은 유형인데 이런 유형이 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 2, 3, 4에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든지 한 개, 두 개를 걸쳐 있지 이 5번이 가장 높게 나온 경우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들어갔을 겁니다. 바람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바람을 체크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다는 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5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서 이건 제가 100% 잘못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람을 적는 거 아닙니다. 바람은 바람이고 지금 내 상황을 적는 거예요.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이렇다는 거 1, 아니다 0 그렇게 체크하면 돼요. 그런데 이 일치형은요 이런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비난해요. 당신 왜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회유형은 제가 다 부족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다음에 더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일치형의 사람들은요. 자신도 있고 상대방도 있고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비난할 때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빴구나. 상황을 보니까 그 말도 맞네. 이것도 내가 좀 잘못하긴 했네. 내가 봤을 때 자기 입장에서 제가 봐도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데 선생님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부족해 보였던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해줘요. 막 받아 적지. 좋은 거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이 부분을 진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상처받아서 그 사람에게 비굴하게 고개 숙인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보니까 이 상대방이 화내는 게 이해가 되고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도 그렇네 하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그래 나는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지 하는 이 두루두루 모든 걸 취합해가지고 조화를 이뤄가지고 더 나은 모습 나가는 거예요. 일치형.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유형은 상대방이 버럭 소리 지르면 제가 못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안 부딪히고 간단 말이에요. 뭐 회유형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부딪히기 싫으니까, 마찰이 싫으니까 그냥 잘못해 왜 뭐라고 하면은 그냥 인정해버리고 다음에 잘할게요 하고 그냥 덮어버린다고요. 이거는 뭘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미안하다고 말해버리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했다고 말할 때 말하더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를 하고 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알고 난 다음에 이거 고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일치형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지요? 라고 물으면서 재확인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과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딱 받았을 때 뭐라고 했을 때 이보세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내가 전문가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싸움 나요. 근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저렇게 봤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자기 언어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다시 문제를 제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띵 하면은 그런 것도 있네요. 제가 미처 그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겸손해지겠죠. 이런 부분에서 겸손해지든지 또 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얘기하면은 그런 방법도 있네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맞네요. 진짜 배웠으면 배운 대로 인정하면 되잖아요. 배우면 인정하면 되는데 초이성형처럼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또 뭐가 문제가 있지 막 파헤치면서 앞으로 옆으로 뒤로 보면서 문제가 있을 건데 이러고 있으면은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치형은요, 나도 인정하고 상대방도 인정하고 상황도 인정하는 두루두루 좋은,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이런 경우가 일치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아주 표현에 있어서도 기능적입니다. 아주 핵심을 잘 가지고 와서 기능적으로 대답하고 기능적으로 또 취합해서 또 전달하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유형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서로 간의 화합과 연합을 이루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 자세도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좀 조곤조곤하게 격양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곤조곤하게 전달하고요. 음조의 표정과 또 얼굴의 표정에 있어서 모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웃으면서 네 하는 게 다 그렇지. 얼굴은 웃으면서 네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웃으면은 말도 긍정적이고 얼굴이 약간 심각하면은 말도 심각한 표현이에요. 이게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있고요. 여러 면에서 두루두루 함께 다 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적절한 행동을 잘하고 자신의 독자성도 인정하고 상황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신뢰관계를 잘 만들고요. 사랑의 언어를 잘 씁니다. 그리고 언어와 감정이 일치되기 때문에 균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일체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거를 얘기할 때도 비난형의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찍어서 얘기하지만 이 일치형의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아이가 이게 맞다고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게 요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집사님 생각은, 권사님 생각은 어떤가요? 라고 물으면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문제를 제기한 건 똑같아요. 효과는 똑같다고요. 그렇죠? 다르고 달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이 입술과 말과 혀에 지혜가 없다 보니까 회유형으로, 비난형으로, 초이성형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잘못된 감정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두루두루 모든 면에서 관심을 두지 않고 산만하게 나타나는 산만형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일치형 저희가 잘 갖추면서 연합의 방법으로, 화합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일치형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신념,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사랑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롭지만 지혜롭게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 결국 성경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성경과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이 혀의 지혜를 주시고 입술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일치형의 표현으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DISC 그 유형 약 40개가 넘는 그런 유형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봤었던 것처럼 이 5가지의 의사소통 유형도 있는데, 이것도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골고루 다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따라 다르고 또는 상대방 대상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의 의사소통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간다면 여호와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술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장 시편 15장 3절 말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허물하지 마십시오. 허물하는 것,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비난형입니다. 초이성형입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 회유형도 아니고 비난형도 아니고 초이성형도 아니고 산만형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일치형, 여러 가지 두루두루 나 자신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과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또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두루두루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그 답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감정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진실하게 표현하시는 중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 고쳐지고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생명사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